여러분 반갑습니다. 킨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교시죠.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법질은 중에서 3교시 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정책론이 제일 어려워요. 3교시에서요. 과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어려울수록요. 60점만 넘기자. 다 맞을 필요 없다. 가장 안전빵은요. 60점 플러스 10%. 그래서 6땡 66점 맞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편합니다. 강의 들으면요 66점 이상은 패치고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아주 쉽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이거 글을 너무 글자를 너무 외우지 마세요. 글자를 보면 미칩니다. 인지가 돌아버려요. 1분에 답을 맞추고 마킹까지 끝내야 됩니다. 시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글을 내면 답을 먼저 체크하고요. 이 문항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구성원이 기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 중립적, 이게 말장난입니다. 사회복지는 가치가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 우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치 우선이다. 가치 우선적이다. 교재에 오타가 있으면 여러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오타가 있는데 오타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타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타를 확인하면서 한 번 더 각인하거든요. 인지 속에 집어넣거든요. 경각심을 갖고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러려고 일부러 이렇게 오타를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프로이드의 방어기제의 합리화라고 합니다. 적당한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거. 이걸 방어기제 뭐라고 해요? 합리화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합리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으면 죄송한데요. 오타는 항상 교재와 강의가 충돌되면 강의가 우선입니다. 강의가 우선이니까 강의 우선으로 여러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답이 해결됐죠. 나머지들은요, 다 그냥 소설적인 얘기예요.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렇겠지.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이런 문제를 만들 별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빨리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고 헷갈리면 다시 문제 보고 이러면 벌써 2분 3분 지나가요. 그러면 뒤에 가서 아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으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 옳지 않은 거 먼저 체크하시면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봉해가 농어민까지 확대된 거는 건강보험이 먼저 실시됐죠. 건강보험은 옛날에는 의료보험이죠. 건강보험이 1988년, 국민연금이 확대된 건 1995년. 그래서 건강보험이 먼저 실시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다. 답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1988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그렇겠지라고 보고요.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는 1980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언제다? 1988년이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완전 고용,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완전 고용, 이게 베버리지 보고서의 3대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은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안 나오는 문항들은 넘어갑니다. 저하고 박자를 같이 하면, 찌찌봉 같이 하면 공부가 쉽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이념은 나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민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영화 나오면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개방, 찌찌뽕 답 나왔습니다. 나머지 알 거 없습니다. 4번 문제 가보죠. 보건복지부 지역 자율형, 이것도 길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투자 서비스, 지역 사회 투자 서비스. 두 번째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세 번째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이 세 가지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의 투자 사업의 3대 사업입니다. 다 보면 헷갈려요. 다 이걸 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사, 산모, 투자 나오면 해당된다. 여기서 나온 가사, 산모니까 기억 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응용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다가 뭐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를 하나 넣겠죠. 그럼 투자 나왔네. 답이 3개 되겠죠.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응용 문제를 만들어요. 똑같이 나오든지 출제 문제를 만들면 여기서 바운더리를 쳤든지.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는 사회투자노니까 진취적이겠죠. 전통적 복지. 이 말 자체가 벌써 삑사리잖아요. 이건 국어 문제예요. 국어. 의외로 국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답을 맞히기도 쉽고 속된 말을 때려 맞히기 쉬워요. 찍신이 오기가 쉬워요. 왜? 말 자체에 답이 있잖아요. 사회투자국가는 미래지향적인데 여기 전통이래요. 전통적 복지태라 아니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선별주의에 입각한 겁니다. 선별주의. 선별주의에 입각한 뭐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을 회귀하는 성향이 투자국가에서는 강함이 아니라 약하죠. 벌써 뒷바꿔 치는 거 아니에요? 답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6번 문제 가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예요.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딱 나오면요. 이거는 전통이 나와요. 전통. 전통적 가부장제도. 또 전통적 가족주의. 이게 에스핑 앤더슨이 말하는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가족주의. 가족 중심 나왔네요. 전통 나왔네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도. 이 가부장제도에서는 뭐예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지 않지요.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일에 전념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이게 에스핑 앤더슨의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구입에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 계급과 사회적 지위, 뭐 가부장제도 뭐 쭉 이런 거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했다, 강조하지 않았다. 전통적 가족주의, 에스핑 앤더슨의 조합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키워드 잡으면 공부하기 아주 재밌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이걸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포인트.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제도 운영 통일성은 아닙니다. 통일성은 어디에 해당돼요? 남북 통일이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통일성은 관계가 없다. 8번 갑니다. 복지국가 발전 이래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화 이론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면 뭘 모르겠다 하면 산업화 이론이 거의 답이 한 80%가 산업화 이론이에요. 왜? 가장 범위가 넓거든요. 산업화 이론, 산업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는 가족주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가족주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 국가의 역할, 국가 산업화. 국가가 잘 살려면 산업화해야죠.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왜? 산업화하려고.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 돈 벌려고. 왜? 산업화하려고.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을 수렴하였다. 수렴 이론. 왜 수렴했어요? 산업화하려고. 얘도 산업화, 얘도 산업화예요. 그래서 산업화니까 얘가 옳은 거죠. 다 틀리고요. 얘는 지가 써있지 않습니까? 계급갈동이래네. 요새 피곤하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 계급갈동이 아니라 계급갈동. 지가 써있죠. 이건 계급갈동 이론이 있죠. 여기는 이익 집단 정치 이론. 여기는 노동자 계급은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이론. 이렇게 해서 글자에서
특징을 파악하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수렴 이론 하면 뭐예요? 산업화 이론. 상품화 산업화 이론. 국가역할제인데 산업화 이론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가죠. 9번 문제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을 옳은 것은 최소극대화 원칙이다. 최소극대화 원칙은요. 이런 거예요. 자,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요. 그 영업을 못한 사람이 만약에 10명이란 말이에요. 10명이면 10명한테 돈을 지원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죠. 영업 피해 손해만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죠. 이건 개인적 자유. 이건 개인적 자유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평등적 분배, 평등적 분배. 이래야 평등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근데 자영업자도 주고 도와주고 또 골프 치는 사람도 도와주고 이러면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 극대화, 최소 이윤에게 극대화 시켜주자. 이게 왜? 그래야 평등하니까. 그래서 평등주의 분배다. 뭐 요즘 시대하고 잘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자영업자가 영업 못한 만큼 도와줘야지. 그래야 평등하지. 그 사람들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큼 많이 망해가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도와줘야죠. 왜? 그래야 평등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보고요. 뭐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보면 더 헷갈리니까요.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성 뭐 보증해줘야죠. 국가에서 공공부조. 왜? 스스로 잘 일어나라고. 열등처우 원칙. 열등처우 원칙은 뭐예요? 놀고 먹는 사람보다 정부에서 공짜로 돈 받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받아야지. 왜? 그래야 공평하니까. 비례적 평등을 다른 말로 공평한 평등이에요.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갑니다. 정책평가의 결과 이런 것도 의외로 헷갈리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보세요. 말장난이에요.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 정책평가를 너무 심도 있게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론 형성. 정책평가를 뭐 정책결정 이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 이론은 끝이다. 그럼 다시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외우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아, 이론 형성은 아니다. 끝. 11번 갑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정답. 이거는 의외로 한 개네요. 그러니까 이거 틀릴 경우가 많아요. 한 개다. 정답이 리을이다. 비례적 평등 나왔네요. 비례적 평등은 형평 또는 공평이다. 문제가 기출을 풀어보게 되면 많이 겹쳐요. 비례적 평등 제가 설명드렸죠. 공평, 공평하다, 공평한 평등. 그럼 이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비례적 평등은 공평이구나. 맞지? 리을 먹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아닌 거니까요. 사회적 적절성은 뭐라고 그래요? 적절성을 다른 말로 충분성이라고 그래요. 아, 충분하다. 이건 답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적절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적절성이에요. 그래서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거, 똑같이 분배하는 건 형평성이죠. 똑같이 분배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멀리 말하는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국가가 태클 거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 국가 개입이 감소 증가하는 거죠.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이 이건 이제 문항이 좀 헷갈리는데 자원 배분이 평등하대. 이건 국어처럼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원 배분이 평등하대요. 국가가 잘 평등하게 배율을 하는 겁니다. 파레토 효율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피해가 없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파레토 효율인데 파레토 효율이 평등하대요. 어쨌든 간에 얘도 평등하고 얘도 평등하대요. 좋은 거죠. 그러면 상충적이지 않죠. 상충은 반대인데 평등이면 상충이 아니죠. 얘가 파레토 효율이 비효율적이면 상충적이겠죠. 그래서 평등은 상충적이지 않다. 찌찌뽕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다음 중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자산조사에서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닌 것은 누리과정이죠. 누리과정은 3세, 5세의 영유아들의 뭐 유아원, 유치원비 도와주는 게 누리과정이에요. 이건 뭐요? 3세, 5세 다 주죠. 그래서 이건 다 준다. 이게 보편주의죠. 그래서 누리과정은 보편주의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 과정 설명으로 옳은 거 하면 이것도 리을만이네요. 허를 찌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허를 찌르기 때문에 합격률이 2016년도에는 아주 저조했어요. 왜? 설마 한 개는 아니겠지? 이렇게 허를 찌르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이었죠.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말은요. 협동조합은 이익을 만들어서 다시 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조합을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가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건 국가가 관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비영리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다.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마을기업은 시군구, 시도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의 허가가 아니라 심의를 받는 심의를 받아서 설명한다. 그래서 이 마을기업 나오면 심의가 들어가야 돼요. 마을기업은 심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대빵이다 보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 장관 협동조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군구에 허가가 아니라 신고한다. 이건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협동조합은 시군구에 신고한다라고 보고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하는 기업. 그렇구나라고 딱 떨어지죠. 14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할당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할당 아주 겁나게 아주 할딱거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보상도 나오고 또 자산조사 욕구도 나오고 뭐 쭉 나옵니다. 진단적 구분도 나오고 이런 문제는요. 읽으면 아주 골 때려지는 문제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볼 거 없습니다. 역량은 없다. 할당제도에 역량은 없다. 끝. 한 포인트 잡고 넘어가면 아주 정신이 맑습니다. 15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형태 중 기회에 관한 선물.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기회가 똑같아야죠. 그래서 빈곤층 자녀의 대학 입시 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에 해당된다. 그렇죠. 대학 입학 정원에 빈곤층에 할당, 기회를 주는 거죠. 장애인 의무 고용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딱 떨어지죠. 나머지 볼 거 없다. 16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머지 볼 거 없어요 하는 데 본 사람 있습니다. 성격 진짜 고쳐야 돼요. 16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그렇죠. 국고보조금은 중앙에서 어디로요? 지방으로. 딱 떨어지죠.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뭐예요? 사회보장세가 아니라 뭐 세금이죠. 국민연금 기금은 특별회계에서 해당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일반회계다. 그래서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금에 비해서 효용의 신축성은 융통성이라고 그래요. 융통성. 일반 회계 예산은 융통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신축성은 높으나 일반 회계는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은 낮죠. 재원의 범위는 회계 예산이 크죠. 재원의 범위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갑니다. 복지혼합경제. 복지혼합경제 간단하게 줄이면요. 복지 다원화예요. 복지 공급의 다원화. 복지 공급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A도 복지 공급을 하고 B도 복지 공급을 하고 C도 복지 공급을 하고 이게 복지혼합경제예요. 그럼 답 나왔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 대해서 개별급여를 전환한다. 복지 공급이 많은데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를 전환하는 거하고 공급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얘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뭔 의미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출제자가 하나 끼워넣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또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 얘하고 뭔 관계요? Nothing! 아무 관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간기업의 위탁.
사회적 기업 운영에 뭐 노인연합회 위탁, 공급하는 거다. 그래서 4번은 아무 관계 없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오면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18번 갑니다. 이거 꼭 나오죠. 폐치기도 나온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기억 디귿이네요. 합리는 말 그대로 나왔죠. 최선의 정책 대안. 최선의 정책을 만들자. 합리 모형. 최선의 정책 대안을 만들었는데 이건 좀 합리 모형은 어떻게 보면 저게요. 제일 좋은 건데 이상향. 좋지만 현실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만든 게 만족 모형이에요. 얘는 합리적으로 잘하면 좋겠지. 근데 얘는 이상향이야.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족해야지 라고 해서 제한된 합리 모형이에요. 제한된 합리 모형이다. 합리 모형을 좀 제한하자.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을 강조한 게 제한된 합리성, 만족 모형입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교제 아니다. 합리 모형을 제한한 거다라고 보고요. 최적 모형은 최적이겠죠. 그래서 최적화 나왔고요. 점증 모형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초합리성.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얘를 서로 묶었어. 그럼 뭐예요? 최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최적 모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번 갑니다.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말장난이에요. 국어, 초등학교 1학년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조세죠.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읽을 가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잠깐 재정 지출은 뭐예요? 의무 지출은 뭐예요? 이거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해 분석하다 죽었어요. 뭐 필요도 없는 걸 뭘 분석해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부 요령 테크닉입니다. 20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의외로 국어 문제가 많아요. 국어 문제는 뭐예요? 말장난, 글짓기예요. 말이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전자바우처예요. 전자바우처의 도입에 전자는 벌써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간단하죠. 지불 정산 업무 전산화했대요. 편리하죠. 지방자치의 서비스 행정 전산화했으면 행정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감소하겠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전산화되니까 행정 부담이 감소하겠죠. 국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것도 개별적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방식이 사회서비스는 2007년이 됐다라고 보고요. 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갑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오른 것을 모두 사회보험성 기금. 사회보험성은 국가가 관여하는 겁니다. 사회보험성. 아닌 것은 기억 디귿이죠. 기억 디귿이다.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아닌 것은 니은, 니을이네요. 고용보험 국가가 관여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이 아니죠. 공무원연금, 그렇죠. 공무원연금도 국가가 관여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기금은 기금 사용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뭐 병원도 지급해야 되고 의료 또 뭐 단체에도 지급해야 되고 개인한테도 지급해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성 기금이 아니라 일반 회계에서 지출합니다. 일반 회계에서 관리한다. 그 다음에 예금보험은 금융기금이에요. 금융성 기금이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니은은 예금성 보험은 금융성 보험이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일반 회계에서 관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갑니다. 정책 분석의 3P,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이것도 의외로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글자 외워서 그래요. 포인트 잡으면 아주 쉬워요. 정답 2번이다. 보면 과정이에요. 과정 분석. 과정을 찾으면 돼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정에서 이 재정을 만드는 거죠. 재정에서 나오니까 이건 약자가 뭐예요? 이 약자죠. 재정 과정에서 이거예요. 요양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재정 과정에서니까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재정 과정에서 과정 분석. 효과 나오면 성과야. 효과, 결과. 효과, 결과. 효과, 결과. 미치는 영향, 미쳤다 이거예요. 확 미친 게 아니라 출산율 증가에 미쳤다. 영향을 끼쳤죠. 결과. 그래서 결과 분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갑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의외로 니은이네. 이번 시험에는 하나짜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들이 시험 볼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개짜리가 한 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모두 다가 많은데 여긴 또 한 개가 많아요. 허를 찔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리을만 옳아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의료보건은 보건복지부다.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교육노동부가 아니라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의 중위층이 40% 이하이고 주거급여는 40%가 아니라 46%다라고 보고요. 2022년부터 46%로 변경됐습니다.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혹 부양의무자가 기존 법 개정 이전보다 강화, 부양의무자가 약화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상위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국가의 책임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이에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가의 책임이고요. 사회서비스 또는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이것도 개별적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라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틀린 거니까요.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제도,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에 함께 책임을 진다. 라고 보고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공공부조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조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가 책임진다라고 봅니다. 25번 갑니다.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이 2개입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와 강의가 충돌될 때는 강의가 우선입니다. 법이 변경된 것들이 있어서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강의가 우선이다. 그래서 수정 부탁드리면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원래는 이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 나오면 희망키움 통장, 희망을 키운다, 희망 키운다, 돈을 키운다, 자산 형성, 이거 계속 나오죠. 이게 정답이었는데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2016년도에 폐지가 돼서 정답이 5번이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다시 재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5번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교재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갑니다. 행정론이 제일 쉬워요. 자, 어떻게 쉬운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 이론과 그 특징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나옵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 조직이 뭐예요? 제도죠. 조직 생존 적응. 조직에서 잘 적응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조직 적응 제도.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27번 갑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주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비교네요. 민간의 강점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척 봐도 알죠.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강한 엄격성,
강한 엄격성 딱 보면 이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죠. 공공, 정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공의 특징이다. 뭐 책임성은 공공, 민간 다 해당되겠죠. 나머지들은 뭐 상식이니까 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고 안 읽어보실 분들은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어 문제예요. 이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푸는 게 아니라 많이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말장난이거든요. 판단적 방법이 뭐예요? 판단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비정형적 없습니다. 기계적 없어요. 무슨 기계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뭐 비정형적, 기계적 이런 거 없어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어 문제 아니에요. 답이 나왔잖아요. 직관적은 뭐 육감에 의해서 다 쉽잖아요. 문제 해결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볼 거 없습니다. 글자만 겁나게 많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상식 문제입니다. 29번 갑니다. 사회복지조직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요. 문항을 다 몰라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왜? 읽다 보면 뭐가 이상한 게 있거든요. 이상한 게 이거예요.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다. 전적으로 임의 할당하면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는 아니다. 전적으로 뭐뭐만 항상 뭐 이런 문장 나오면 거의 오답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식이죠.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하다. 그렇구나. 정부 보조금은 재단지원금, 기부금,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문항을 다른 응용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항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30번 갑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입니다. 지향이란 말은 추구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지향은 그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칠지. 또 이것도 용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선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게 아닌 거래요. 사회복지 전문가를 행정업무로부터 면제시켜준다. 행정업무 면밀시켜주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상식이죠. 31번 갑니다. 상식은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조직 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당연히 추구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이죠. 공공부조 전달 체계에서는 시군구, 읍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전달 체계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틀린 거죠.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사회보험제도는 뭐예요?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죠.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해서 시도청이 아니라 시군구다. 뭐고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 지급 업무. 징수는 어디서 해요? 이건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지급 업무는 뭐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청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직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청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는 국민연금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지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요소에 옳게 연결한 것은 서비스의 질, 퀄리티죠. 서비스의 질이 높으면 뭐예요? 레벨이 높은 거예요. 우리도 사회복지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죠. 지금 1급 시험이죠. 레벨이 높은 거예요. 질이 높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격증이 급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 보유는 퀄리티가 높다. 서비스의 질, 자격증 보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 돈 나오면 효율성이에요. 만족도, 이건 뭐예요? 만족도니까 결과니까 효과성이죠. 접근, 기회 제공, 동일한 기회, 이건 뭐 형평성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행동이 변했으니까 결과겠죠. 뭐 33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당연히 도덕적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볼 거 없고요. 34번 갑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초등학교 2학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억울한 게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억울해요. 공부를 왜 많이 해도 답을 맞추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찌찌뽕 하는 사람이 효율적이에요. 찌찌뽕. 찌찌뽕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촉이에요. 촉. 촉은 뭐예요? 잔다르크. 잔대가리. 여기서 보세요. 정답.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다. 아니, 전문가가 담당하면 비전문가래. 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해야지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 이 자체가 삑살이 아니에요. 전문적 업무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효율적이죠. 그럼 나머지 몰라도 다 맞히잖아요. 참, 그냥 공부 백날 이거 공부해야 헛발질하는 사람 많아요. 답 찾았어요. 그다음에 뭐 전문성, 통합성 같은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들 상호, 그렇구나.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적구증, 이거 상식 아니에요. 공부 하나만 합니다. 35번 갑니다. 기획에 관한 설명도 이것도 쉬워요. 기획. 가끔씩 영어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기획과 계획의 차이점이 또 우리 많이 나와요. 기본수에서 많이 나오는데 길어요. 길면 짜증나래요. 간결의 미학, 계획, 기획. 뭐 비스무리해요. 근데 기획은 영어 있잖아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획은 플랜이에요. 플랜.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플랜. 딱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은. 그럼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건, 현재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막 움직이니까. 움직일 동자. 동태적이다라고 하고요. 계획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정태적이다라고요. 정태적 쪽 정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답 나왔죠. 기획,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적인 개념이다라고. 정적인 게 아니라 ing니까 동적인 개념이죠. 동태적이다, 동적인 개념이다. 답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6번 갑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 이것도 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TQM 딱 포인트만 짚으면 돼요. 단순해요. 고객이 왕이다. 고객 만족.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종 결정자. 최종 결정자는 누구예요? 고객이 왕이다. 고객입니다. 최고 관리자가 아니라 고객이다. 37번 갑니다. 다음은 스키드모어의 기획과정. 이것도 순서 잘 나옵니다. 목자가 대결을 했어요. 대결을 해갖고 목자 대는 뭐예요? 정답. 목표 설정을 하고 자원을 고려하고요. 2단계가 자원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원을 고려, 그다음에 대안을 목색해요.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을 결정해요. 계획을 결정한 걸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해요. 그 다음에 개방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목자 대결 결구성. 목자 대결 결구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순서 목자 대결 결구성이다. 그래서 목표 설정, 자원 고려, 대안 모색, 결과 예측, 계획 결정,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개방성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옳지 않은 거, 영리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바우처, 뭐 쿠폰이죠, 쿠폰. 영리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제한한다라고 하는데 바우처는 영리기관이건 비영리기관이건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다 제공한다라고 보고요. 39번 갑니다. 인적 자원관리 이것도 엄청나게 어렵게 보이지만 단순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풀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물적 자원이에요. 물적 자원이. 그럼 인적 자원은 여긴 조직이니까 회사 아니에요. 회사. 인적 자원은 인사관리. 인사관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물적 자원은 업무예요. 업무는 뭐예요? 직무죠. 회사 직무.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건 회사에서는 일이죠. 일. 그러니까 사람과 일에 대한 판단이에요. 사람이 아닌 건 명무나 세무화된 직무 나오네요. 직무. 직무는 인적 자원이 아니지. 뭐예요? 직무는 물적 자원에서 직무 관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는 인적 자원이 아니다. 여기 보면 인적 자원 나왔죠. 여기서 보면 구성원 나왔죠. 인적 자원 나왔죠. 쭉 해서 전문적 직무의 협력, 통합, 융합 수준을 향상시킨다. 환경 적응을 위해서 누가? 사람이. 명무나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인공이 여기는 뭐예요? 직무예요, 직무. 그래서 직무는 인적 자원 관리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0번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 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표준화는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죠. 중앙정부가 해야죠. 그래서 왜 국가에서 딱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표준화는 민간이 제공한다? 아니다. 공공이 제공한다. 이 상식입니다. 41번 갑니다.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 사회복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믹스 4P. 마케팅 4P.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상품이 있죠. 상품, 가격, 또 유통, 또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촉진이라고도 하고요. 판매 촉진을 홍보라고도 하고요. 유통을 유통 과정, 유통 장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그래서 4P가 있습니다. 답 나왔죠? 촉진이죠.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다. 얘랑 좀 헷갈리는 건 뻘만의 문제 해결 모델. 문제 해결 모델의 4P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person, 사람. 문제, problem. 문제가 있는 장소, place. 또 과정, process. 그래서 요 네 가지는 펄만의 4P고요. 요 네 가지는 마케팅의 4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이거 또 어디서 봤는데 이거 사람 이거 프로세스 봤는데 어디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두 가지 구분하시고요. 42번 갑니다.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디귿이네요. 기억 디귿. 행동이론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관계, 직무 서로 같이 행동해야죠. 디귿, 변혁적 리더십이다. 변화죠. 개혁적 변화 나왔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겠죠. 니은 디귿이 틀리네요. 니은 디귿. 경쟁가치 리더십, 조직 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성숙, 이것도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조직군의 성숙 이론이 나가면 상황적 리더십이에요.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하는 거 상황적, 성숙된 상황적 리더십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의식, 이것도 변화죠. 이런 말 들어가면 변혁적 리더십이다. 특성 이론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들 사이에 파편하면 서비스가 쭉쭉 파편처럼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요. 날아간 거. 또
단절, 끊긴 거예요. 이걸 줄여야 돼요. 줄이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줄이려면 좋은 거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래야 파편된 게 안 파편되고 단절된 게 흩어질 뿌려질 거 아니에요. 단절된 게 뚫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서비스가 분화됐대요. 가뜩이나 파편되는데 더 분화돼 봐요. 이건 더 에러죠. 그래서 서비스 분화는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9년 9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 재정 분권이 본격화되었다. 재정 분권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입니다. 이건 키워드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2005년도에 분권교부제를 도입하고 2015년도 1월에 폐지되었다라고 해서 1995년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들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바우처 2007년이죠. 2000년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복지 계획 2006년 2000년대 중반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갑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과주의를 간편하고 성과주의는 목적지향이에요. 점증적 계단별로 딱딱 아주 점증적 세분화되어 뜨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점증적 예산이라고 점점점 점증적 예산 점증적 예산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품목별로 딱딱 정해졌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점증적 예산 또는 품목별 예산이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평가되더라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고 나머지 넘어가세요. 너무 이런 거 세세하게 공부하면 미쳐버립니다. 46번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의 영향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영향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했다가 잘못하면 다 정보가 날아가든지 노출돼 버려요. 그래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감소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에러가 발생하면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7번 갑니다.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 편익의 분석은 돈 나오면 효율성이에요.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8번 갑니다.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집권화 정보가 많은데 의사결정의 집권화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의사결정을 정보가 과다하게 막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묶어버리면 뭐예요? 집권화라고 쉽게 이해하면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점해버려요. 그럼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독점하면 실패 가능성이 더 늘겠죠.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래서 의사결정의 집권화는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과하시고요. 49번 갑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 모형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논리 모형이에요. 쉽죠. 논리 모형 시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 로직 모형을 뭐라고요? 논리 모형이다. 이 순서 많이 나오죠.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이거 뭐 순서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순서가 나올 때도 있고요. 활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전환. 성과를 다른 말로 영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구성 요소는 쉬워요. 태도, 지식, 기술 등 프로그램 종료 후 끝났네요. 막판이죠. 막판 뭐예요? 성과죠. 쉽잖아요.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50번 갑니다.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야.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아이디어, 어떤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순서 없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질보다는 양이에요. 막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막 서로 토론하는 거. 그래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웃기지 마라.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상식이죠.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당연하죠.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하므로 기본적으로 한다. 델타의 전문가 나오고요. 나머지 상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찌찌뽕 시키면 의외로 인문학적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요령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3교시 마지막 과목 법제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법제론도 답을 탁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51번 갑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은 고용보험법이 가장 먼저 제정됐구나. 이건 그냥 생으로 외워. 이거 다 하나씩 외우는 것보다 그냥 고용보험법이 나오면 제일 먼저 됐구나.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공부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52번 갑니다. 헌법 제34조. 몰라도 돼요. 34조건, 43조건, 45조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무 문제 없죠. 여기서는. 잊지 않은 것은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 연령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는 없다. 여기는 두 가지예요. 사실 연령도 아니지만 국가가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도 없잖아 이거요. 그럼 누가 이래요? 경제로 다 보호해 주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은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아니다. 상식이죠. 그래서 나머지는요 안 봐도 돼요. 왜? 이 문제 나오면 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거꾸로 공부한 사람, 청개구리 공부한 사람 이렇게 돼요. 헌법 제34조 이게 써놔요. 1.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정기에 노력하여 의무가 이게 또 써놓고 외워.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려 한다. 3.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이거 별 의미 그냥 나오면 기출에 나왔던 문제예요. 아, 여자, 노인, 청소년은 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대한다. 뭐 이렇게 그냥 유동적만 포인트 잡고 이거 몰라도 이것도 각자 또 기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 문항이 나왔다 하면 이가 나올 때의 기출도 있거든요. 그때 해결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탁탁 포인트만 짚고 하면 된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는데 헌법 제34조 이거 외우는 사람 진짜 개토레이도 아까워요. 개또라이예요 정말로. 무슨 뭐 사법고시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 법령 다 외우죠. 아주 법전사 갖고.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웃기지 마라. 그럼 누가 이래요? 상식이다. 너무 쉽네. 53 가야지.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 고르면 돼요. 이상한 거 빼면 되거든요. 아, 전부 다 옳으네요. 그러면 전부 다 이상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아하 그렇구나 넘어가면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아하 그렇구나. 키워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위반해서 아니 되죠. 시도가 더 우위니까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면 얘들이 삑사리죠. 조례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당연히 위임이 있어야죠. 답이 딱 떨어졌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모두 답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으로 가보시죠.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거 보면요. 대통령은 왜 답부터 체크하라고 하냐면요.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왜? 이 문항을 또 만들거든요. 출제자가 변형시켜서. 그러면 이 문항은 따라잖아요. 이 문항은. 나올 때 또 나오고 나올 때 또 나오고. 이 문제가 바뀌더라도 이 문항은 계속 따라가거든요. 왜? 출제자가 열심히 정성을 모아서 만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항을 많이 외우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한다. 법률안을 국회의원이 냈단 말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내는데 대통령이 볼 때 이상해. 다시 수정해서 내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왜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됐잖아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분리되는데 대통령이 법률안 내 맘에 만들어 다시 해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보고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한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5일 이내 공표지 공표. 또 20일 이후 효력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이것도 문항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장기, 중장년 나오면 뭐예요? 경년이다. 매년이 아니라 경년이다. 끝. 쉽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누가 먼저 찾아내냐 이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다 옳은 것이니까요. 볼 거 없어요. 56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나오면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이 문항이 항상 같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문항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각 문항별로 다 나왔어요.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경년으로 공부한다. 매년 공부한다.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 권한이 없으면 지급하면 안 된다. 뭐 상식이죠. 57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생애주기. 생애주기는요. 전생애예요. 전생애. 전생애를 뭐라고 그래요? 평생 동안이죠. 그럼 평생 찌찌뽕. 생애주기 평생 찌찌뽕. 끝. 58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시험 잘 나오죠. 옳은 것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한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약간 장난질할 수 있어요. 국가에 귀속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것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라고 보고요.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7명이죠. 7명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벌금형은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요. 이사는 법인 설치한 사회복지사에 적용할 수 없다. 있답니다. 법인의 이사는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감사가 2년입니다. 59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보 시스템. 좋은 말이면 다 옳겠죠. 보건복지망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뭐해서 이런 거 나오면요. 아, 정보 시스템 나오면 모두 답이구나. 이게 완빵입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60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우선 제공자로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후원자, 사회복지 후원자는 아니겠죠. 딱 봐도 아닙니다. 61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으러 무슨 사회복지사 교육받는데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 야, 이게 말장난이야, 말장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 교육이 필요하면 받아라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에 승인을 받아 이런 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상식입니다. 62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27조는 통계법이 정한 공표한 통계자료에 가구에 뭐에? 경상소득에. 그럼 경상소득이 뭐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경상소득이 뭐예요? 알죠? 뭔데? 몰라요. 경상소득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받는 소득.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받는 일정한 소득. 통상적으로 받는 일정한 소득을 경상소득이라고 그래요.
경상소득의 중간값이 최근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추이 대상이 등만해요. 가구 규모니까 가구 규모별 나왔죠. 63번 갑니다. 의료급여 나와요. 의료급여 기관 나옵니다. 보건의료소 의료, 보건의료원 의료, 약사법 의료, 약사법 의료 다죠. 그래서 전부 다다. 64번 갑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지원. 연계는 딱 봐도 직접 아니죠. 연계 같이 묶어서 하는 거니까 간접이죠. 연계하니까 연계 소문이 생각나네요. 연계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다. 끝. 65번 갑니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조사,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적정을 평가해야 한다.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이런 건 단순하죠.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쭉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을 어쩌고 나옵니다. 쭉 보면 이거 나오죠. 각각 100분의 20 맨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기초연금의 수급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멸 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그래서 기초연금법 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6번 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이거 딱 봐도 알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까지는 아니겠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아지도 좀 훈련시키면 알 수 있어요. 67번 갑니다.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가 하는 내용으로 가로에 들어갈 말은 18세 이상, 27세 미만, 지역가입자 단순하게 외우면 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68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 이거 없습니다. 그냥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전 18개월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69번 갑니다. 산업재해보험법상 다음에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됐어요. 치유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건 장애예요. 장애.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므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치유되지 않으면 폐질, 치유됐으면 장애, 치유가 끝났으면 치유가 끝났으면 장애, 치유되지 않았으면 ing면 장애, 끝났으면 장애, ing면 폐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상 장기 요양급 이건 쉬워요. 장리비는 어디에요? 산재보험에 있죠. 산업재해보험에 있다. 그래서 장리비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71번 갑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은 15세 미만이다라고 하는데 15세 미만이 아니라 이게 왜 왔다리 갔다 하죠? 18세 미만이에요. 15세가 아니라 18세다 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72번 갑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 단순항비죠. 10월 2일 노인의 날. 73번 갑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 갑니다. 실태조사 항상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실태조사 3년. 장애인 복지는 누구예요? 복지정책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74번 갑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정의 규정에서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은 모두 다네요. 기억,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 여기서 이거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제외한다라고 포인트 짜보십시오. 75번 갑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있다. 척 봐도 M입니다. 번데기 문제지요. 뻔뿌라뻔뻔 뻔뻔. 이런 거 이제 말장난하기 좋은 문항은 2번 같은 경우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말장난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법제로는 특히 말장난이 아주 많다라고 보시고요. 문제를 잘 읽으면서 말장난을 잘 찾는 거, 말장난만 찾아도 기본 반띵은 먹고 들어갔다. 기본 반띵 먹고 들어가고 공부해서 한 30점 맞고 뭐 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80점, 25개 하면 뭐 20개는 뭐 나끈히 맞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합격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